군과 표현에 관한 이론을 물리 문제 풀이에 응용할 수 있는 사례는 아주 많은데요. 오늘은 고전역학 교과서에 꼭 나오는 작은 진동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기로 하죠. 여러분들 물리 공부하면서 진동 문제는 이미 지겨울 만큼 풀어봤죠? 진동이 워낙 흔하면서도 중요한 현상이기 때문인데요. 여러 물체가 힘의 평형을 이루어 멈춰 있는 어떤 물리계가 있어요. 여기에 외부에서 힘을 살짝 가하면 평형점으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에 의해서 개 전체가 진동 운동을 시작해요. 마찰력이 있으면 외부의 힘이 가해준 에너지는 개 밖으로 천천히 빠져나가고 결국 안정된 평형 상태로 되돌아가죠. 마찰력은 일단 무시하고 여러 개의 입자가 안정된 평형 상태에서 살짝 벗어날 때를 기술하는 일반적인 진동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웬만한 고전역학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유명한 데이비통 선생 강의 노트를 참고해서 설명을 준비했어요. 일반적으로 위치 좌표가 여러 개가 있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운동 에너지 항과 속도에 무관한 위치 에너지 항으로 이루어진 라그랑주안이 있어요. 운동 에너지 표현에서 속도 성분 앞에 붙은 TIJ라는 행렬은 일반적으로 위치 변수에 의존하는 함수라고 가정을 해요. 이 라그랑지안으로 나오는 운동방정식의 해 중에 정적 평형에 해당하는 해가 있다고 가정하죠. 평형점은 위치에너지 함수의 기울기가 0인 점이라는 사실 기억할 거예요. 이 평형점에서 벗어나는 변위가 아주 작다고 가정하면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모두 테일러 전개의 2차 항까지만 고려해도 좋은 근사가 되어요. 결국 작은 진동 문제는 단순조화 진동 문제와 별로 다르지 않고요. 중요한 차이점이 딱 두 개 있어요. 첫째, 좌표 변수의 개수가 많아졌다는 점. 둘째,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개수가 행렬 형태로 주어진다는 점이에요. 행렬을 다룰 때 여러분들의 선형대수 지식이 도움이 되죠. T행렬, U행렬 모두 실수 성분 값을 갖는 대칭 행렬이니까 둘 다 대각화를 할 수 있어요. 이 물리계가 안정된 평형을 기술한다면 두 행렬의 고유값도 항상 양수 또는 0이어야 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일반적으로 두 행렬을 동시에 대각화할 수는 없어요. 이 문제를 일반적으로 완전히 풀려면 대각화를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해야 해요. 우선 T행렬을 먼저 대각화하는 거예요. 대각화의 기저 변환에 해당하는 행렬 A는 직교 변환 범위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요. 변환 후의 변위 좌표를 x 물결표로 정의하고 변환 후에 t 또는 u 행렬을 t 물결표, u 물결표로 정의해요. t 물결표 행렬은 대각 행렬이 되고요. 그 성분값은 모두 양수가 되어야 하겠죠. 대각 행렬의 원소가 모두 양수이면 행렬의 제곱근을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제곱근 행렬과 그 역행렬을 여기저기 적당히 잘 곱해서 한 번 더 좌표 변환을 해주면 운동방정식의 좌변에는 가속도 벡터만 남고 우변에는 위치 벡터의 대칭 행렬 하나가 곱해진 식이 나와요. 우리가 대문자 오메가로 정의한 이 행렬 역시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직교 변환을 한 번 더 하면 완전히 대각화가 되고요. 고유값의 물리적인 의미는 고유진동수의 제곱이 되죠. 일단 고유진동수와 고유 벡터를 찾고 나면 다시 처음에 시작했던 좌표계로 돌아와도 괜찮아요. 고유 벡터를 z라고 부르면 방정식 좌변에는 고유진동수 제곱 곱하기 t 행렬 곱 c 벡터, 우변에는 u 행렬 곱 c 벡터가 나오죠.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고유 벡터를 비교하다 보면 고유진동수가 서로 다를 때 T행렬 기준으로 일종의 직교 관계를 만족한다는 사실을 쉽게 보일 수 있어요. 두 개 이상의 고유 벡터가 같은 고유진동수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벡터들이 이루는 부분 공간의 차원을 그 고유진동수의 중복도라고 불러요. 이제부터 작은 진동 문제를 풀 때 대칭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군과 표현의 언어를 활용하면 작은 진동 문제를 조금 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진동하는 개의 대칭성이 있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물리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대칭성의 의미가 대충 감이 오기는 하죠. 그 감을 수식으로 표현해야 하겠어요. 두 개의 행렬로 결정되는 작은 진동 문제의 대칭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에서 오는 T 행렬, 위치 에너지에서 오는 U 행렬, 두 행렬 모두와 교환 관계가 성립하는 행렬들이 있을 때 그 행렬들을 모두 모으면 행렬의 곱에 대해 군의 정의를 만족해요. 그 군이 이 진동계의 대칭을 기술하는 군이 되는 거죠. 이러한 대칭성의 정의로부터 바로 보일 수 있는 정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고유 진동수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 z가 있을 때 d 곱하기 z도 같은 고유 진동수를 갖는 고유 벡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예, 한 줄 계산으로 바로 끝나죠. 만약에 z 벡터와 d 곱 z 벡터가 서로 비례한다면 z는 진동 문제의 고유 벡터인 동시에 d의 고유 벡터도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d 곱하기 z 벡터가 z 벡터에 비례하지 않는다면 고유 진동수에 중복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작은 진동 문제에서 대칭성을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어요. T 행렬, U 행렬과 교환 관계를 만족하는 D 행렬들을 모아서 그들이 이루는 군이 무엇인지 확인해요. 변이 벡터 X가 이루는 벡터 공간을 군의 기하 표현으로 분해해요. 같은 기하 표현에 포함되는 벡터들은 고유 진동수 값도 같다는 사실을 슈어 보조 정리로부터 바로 보일 수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같은 고유 진동수가 중복되어 나오는 이유를 대칭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논의로 너무 시간 끌지 말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할게요. 가환군 예시를 먼저 들고 비가환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차원 공간에 3개의 원자가 놓여 있어요. 가운데 있는 2번 원자는 무겁고 좌우에 있는 1번, 3번 원자는 가볍다고 가정해요. 1번과 3번의 질량이 같고 그림에 있는 두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가 같다면 이 진동계에는 좌우 대칭이 있겠죠. 총 3개의 위치 좌표들이 구성하는 벡터 공간에 좌우 대칭은 어떤 행렬 형태로 작용할까요? 예, 1번 원자와 3번 원자의 순서를 서로 바꾸고 모든 좌표의 부호를 뒤집는 방식으로 작용해야 하겠죠. 행렬의 성분을 모두 나열하면 여기에 오른쪽 아래에 적은 것처럼 되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D 행렬의 고유 벡터를 찾는 거예요. T 행렬이나 U 행렬보다 D 행렬이 훨씬 간단하게 생겼으니 고유 벡터 계산도 더 쉽겠죠. 고유 벡터 찾는 문제를 체계적인 수학 문제 풀이처럼 할 수도 있지만 직관과 감을 익히기 위해 일부러 눈대중으로 답을 찾아볼게요. 총 3개의 고유 벡터 중에 2개까지는 대부분 학생들이 쉽게 찾아요. 첫 번째 고유 벡터는 모든 원자가 정확히 같은 방향과 크기로 움직이는 운동, 즉 등속 운동을 나타내요. 원자들 사이에 있는 용수철은 힘을 받지 않겠죠. 고유 진동수는 0이고요. 좌우 대칭 D 행렬에 대한 고유값은 -1이 나와요. 두 번째 고유 벡터는 가운데 2번 원자를 고정해 놓고 1번과 3번이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나타내요. 고유 벡터의 성분을 간단히 적을 수 있고요. D 행렬에 대한 고유값은 +1이고 고유 진동수는 용수철 하나만 있는 단순 조화 진동 문제에서와 정확히 같은 값이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 고유 벡터 찾는 일은 조금 더 어려운데요. 물리 전공자들이 좋아할 만한 힌트로 질량 중심 개념이 있어요. 조금 전에 먼저 구한 첫 번째 고유 벡터가 계 전체의 등속 운동을 나타냈으니까 다른 고유 벡터들은 질량 중심이 고정된 상태에서의 진동을 나타낸다고 짐작할 수 있죠. 1번과 3번 좌표를 같게 두고 질량 중심 좌표를 0으로 두면 2번 좌표 값도 결정이 되면서 문제가 풀리죠. 고유 벡터를 운동 방정식에 대입하면 고유 진동수도 바로 얻을 수 있고요. 앞에서 고유 벡터들 사이의 직교성을 따져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방금 구한 3개의 고유 벡터들이 직교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쉬운 계산이에요.
좌우대칭 D행렬에 대한 고유값이 다르면 직교성은 너무나 당연히 성립해야 하고요. D행렬 고유값이 같더라도 고유진동수가 다르면 역시 직교성이 성립해요. 진동계의 대칭성이 가환군을 이루는 두 번째 예시로 주기 조건을 만족하는 1차원 격자를 생각해 봐요. 0번부터 n-1번까지 총 n개의 원자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 n-1번째 다음 자리에 다시 0번이 등장해서 원 모양을 이루는 거예요. 이웃한 원자들 사이의 용수철은 모두 똑같다고 가정하고요. 이 진동계의 대칭성은 당연히 순환군 ZN으로 기술되겠죠. 이 문제의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 새로 계산할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전에 순환군 ZN의 정규 표현을 기하 표현으로 분해하는 계산을 해 두었기 때문이죠. 계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산 뿌리의 전개이고요. 서로 다른 고유 벡터 사이의 직교성도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이제 남은 일은 각각의 고유 벡터에 해당하는 고유 진동수를 계산하는 건데요. 운동방정식에 고유 벡터를 대입하고 약간 정리하면 간단한 답을 얻어요. 참고로 이 계산은 고체 물리학 교과서 앞부분에 나오는 격자 진동의 고유 진동수 계산과 완전히 같은데요. 그 계산 과정에 왜 뿌리의 전개가 등장하는지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대칭성 때문에 라고 답할 수 있겠죠? 이제 비가환군으로 나타낼 수 있는 대칭성을 갖는 진동계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비가환군이 첫 번째 예시로 나올지 여러분들 바로 짐작이 되죠? 예, 우리 친구 순열군 S3입니다. 2차원 평면 위에 3개의 똑같이 생긴 원자가 정삼각형 꼭지점 위에 놓여 있고 삼각형의 세 변을 따라 같은 규격의 용수철 3개가 원자들을 연결하고 있어요. 원자 3개의 2차원 평면이니까 좌표의 개수는 총 6개네요. 운동에너지에서 오는 T행렬은 항등행렬에 비례하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위치에너지에서 오는 U행렬은 제법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U행렬을 구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U행렬이 얼마나 복잡한지와 상관없이 이 개의 대칭성은 S3으로 기술된다는 사실이에요. 군의 표현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면 6차원 가약 표현을 기하 표현들의 직합으로 분해하는 일을 해야겠죠. 역시 수학 계산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일부러 눈대중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고유 벡터를 찾아볼게요. 아까 1차원 좌우 대칭 문제 풀었을 때처럼 고유 진동수가 0인 운동이 있어요. 우선 병진 운동이 있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등속 평행 운동. 2차원 평면이니까 서로 독립인 두 방향이 있고요. 병진 운동 말고도 고유 진동수가 0인 운동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회전 운동이에요. 정삼각형의 중심을 고정한 채로 세 원자가 천천히 등속 원운동을 하는 거죠. 먼저 본 병진 운동과 다른 점은 원운동을 유지하기 위한 구심력 때문에 용수철에 약간 힘이 걸린다는 건데요. 작은 진동 근사의 연장선에서 원운동의 속도가 매우 작다고 가정하면 별로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방금 살펴본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도 모두 대칭성과 관련이 있죠. 2차원 평면의 병진 대칭성과 회전 대칭성.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로 유한군의 표현 이론을 적용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연속적인 대칭성에 대해서 더 자세한 논의는 안 하고 넘어갈게요. 병진 운동, 회전 운동을 모두 제하고 나면 고유 진동수가 0이 아닌 진짜 진동 운동이 남는데요. 남아있는 자유도의 개수는 3개예요. 그런데 S3의 기하 표현의 차원은 모두 1차원 아니면 2차원이죠. 따라서 남은 자유도 3개는 모두 같은 표현에 속할 수는 없고 2개 이상의 표현으로 나뉘어야만 해요. 역시나 서로 다른 고유 벡터들 사이에 성립하는 직교 관계를 활용하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눈대중으로 제일 찾기 쉬운 고유 벡터는 3개의 원자가 삼각형 중심으로부터 똑같은 모양으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운동을 나타내요. 삼각형을 120도 회전시키거나 거울 대칭으로 뒤집어도 같은 모양새가 유지되죠. 혹시 이것 말고 다른 1차원 표현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가 있을까요?
눈에 잘 안 보이죠? 예, 고유 벡터 목록의 마지막 두 개는 2차원 기하 표현을 이룬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어요. 군과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삼각형 위에서 두 개의 벡터가 하나의 표현을 이룬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답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어요. 두 개라더니 왜 세 개를 그렸냐고요? 자세히 보면 이 세 그림에 나와 있는 벡터를 모두 더하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바꾸어 말하면 셋 중 하나는 다른 두 개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고요. 이 벡터들이 이루는 벡터 공간의 차원은 2차원이 맞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한 연습 문제입니다. 우리가 1차원, 2차원 문제를 풀어봤으니 3차원 문제도 풀어봐야겠죠? 정사면체의 중심과 꼭지점에 원자를 배치하고 모든 원자들 사이에 용수철을 배치한 그림을 상상해 봐요. 원자는 총 5개, 용수철은 총 10개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 병진, 회전을 제외하고 남는 진동 운동의 고유 진동수는 총 몇 종류이며 각각 중복도는 얼마인가? 방금 제가 드린 문제가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힌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이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의 요약입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작은 진동 문제는 일반적인 풀이법이 알려져 있어요. 행렬의 대각화만 열심히 해도 되죠. 진동계의 대칭성이 전혀 없을 때보다 뭔가 대칭성이 있을 때 문제풀이가 조금 더 재미있어져요. 앞으로 우리가 점점 다른 예시에서 보겠지만 대칭성 아이디어의 적용 범위는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가릴 이유도 없고 미분방정식과 대수방정식을 가릴 이유도 없어요. 오늘 강의에서 아쉬운 점을 하나 꼽으라면 고유 벡터 계산 과정에 눈대중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거예요. 군과 표현 관점에서 보면 가약 표현을 기약 표현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조만간 기회가 되면 기약 표현의 분해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